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코트라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거예요.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완성하시면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특징부터 살펴보면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지금 적부입니다. 주로 이제 언어 능력을 많이 보죠. 이 코트라라는 이제 기관의 특징상 이제 글로벌이죠, 글로벌. 무역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제 능력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인턴 업무 중에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영어하고 자격증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목 구성도 뭐 인재상이나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걸로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혹은 이 코트라의 이제 코트라와 관련해서 해외 경험들 뭐 무역과 관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목을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NCS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항목 1번부터 먼저 공략해 보면 뭐 자기소개하고 성장 과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성장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러프하고 애매한 항목인데 보통은 이제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은 인재상과 일치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관 평가 항목이에요. 글자 수가 무려 1000자나 됩니다. 아우. 자, 어쨌든 평가 지표는 인재상이죠. 글로벌 마인드, 도전 개척 정신, 뭐 전문성 이런 것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주로 이제 코트라기 때문에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항목 1, 2, 3번 모두 해외 경험과 관련한 것들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재상과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 도전 개척 정신, 전문성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키워드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경험을 끼워 넣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 요런 이제 키워드와 관련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 인재상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선택하셔가지고 사례와 더불어서 기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천자기 때문에 사례 한 개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게 모자라겠죠.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저는 키워드 1과 키워드 2 인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1에 대한 근거 사례는 이렇고요. 그리고 키워드 2에 대한 근거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상 중에서 요것과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코트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인턴 합격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예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인재입니다. 저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요거 자체가 이제 자기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사례가 되겠죠. 글로벌 마인드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갔다 왔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외국인, 해외, 그 다음에 언어 요거와 관련돼서 노력했던 경험들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경험은 뭐 해외 봉사활동 요게 요즘 뭐 많이 없죠, 사실은. 사실 해외 경험 자체가 있으시면은 코트라 인턴 지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3년간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해외 경험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해봐야 이제 국내에서 뭐 교환학생 멘토 멘티를 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 외국인과 관련된 경험, 그리고 뭐 언어 능력 향상 경험, 그 다음에 해외에 직접 가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했거나 어학연수를 가셨거나 그런 경험들로 글로벌 마인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 활동을 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경험을 했고, 그를 통해서 약간 뭐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됐다.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 혹은 외국인들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니면은 무역이나 해외와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정도 이제 기술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키워드로 인재상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에 대한 사례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내 역량보다 더 그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일에 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도전이라고 하면은 음, 어려운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경험을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도전 경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호트라다 보니까 이 해외 인턴십 경험을 적었는데 꼭 이런 경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으신 경우가 그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보다 상위 역량의 이제 일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낸 경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을 이제 그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내 역량보다 처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실사례인데 이런 사례까지는 잘 없어요. 인턴십으로 가가지고 내 역량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일을 갖다가 끝까지 해낸 일을 갖다가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플롯만 보세요. 사례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고 나는 그런 인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인재상 근거, 인재상 근거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위 두 가지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요런 마인드와 요런 마인드, 이런 인재상에 해당하는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 그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어, 이 사례를 선택하실 때 사실은 뭐 도전 정신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례를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사례를 가지고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면접 때 요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접 때 썰풀기 좋은 썰풀기 좋은 좀 특별하다 혹은 남들보다 좀 경쟁력 있는 사례다 요런 것들을 좀 골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 경력, 경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교육, 경력, 경험, 기술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누가 봐도 직무 수행 능력이나 아니면 직무 유관 경력, 경험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 직무 유관 경험이나 경력은 티어가 있습니다. 자, 이 최상위 티어는 아무래도 경력이겠죠. 근데 보통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이 경력 있으신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인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상위 경험은 이겁니다. 직무 간접 수행 경험. 그러니까 뭐 실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간접 수행 경험이죠. 요게 최상위 티어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직무 분야 유관 경험, 뭐 파트타임 근무라든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혹은 아니면은 뭐 대외 활동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전이나 뭐 서포터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무 분야 유관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회계였다, 회계 직무다, 그러면 회계 전문이다, 그러면 회계 관련 파트타임 근무 혹은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능력 향상 경험, 뭐 요게 자격증도 있고 교육사항도 있고 뭐 직무 능력 향상 경험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 경험이 더 높은 티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육사항 있죠, 교육사항. 교육사항은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들었던 교내 교육, 전공 교과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신청해서 들었던 뭐 실무 과정, 그러니까 외부 교육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놓고 보자면, 사실 전공 교과 과정은 누구나 다 듣는 거죠. 근데 외부 교과 과정은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내가 신청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 서류전형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극적 교육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2티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 교과 뭐 성적 잘 받았다 이런 것들은 1티어짜리 별 한 개짜리 경험이죠. 제일 낮은 티어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위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무와 유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였는가
그리고 직무와 유관한 경험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게 항목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서류 전형 때 평가되는 게 아니고 면접 전형 때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경험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면접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직무 능력 부분은 개조식 작성을 하시는 걸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면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 시 활용이 잘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그리고 요 티어가 높은 경험 있죠? 티어가 높은 경험부터 위에서부터 써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어떤 경험을 했다만 적는 게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라는 것까지 목차에 넣어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 제목 쓰시고 개조식으로 쭉 적으시면 되는데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이라면 경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나 역할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상세히 어떤 업무를 했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역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인턴 같은 경우에는 상세 직무 내용이 그렇게 막 상세하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죠. 뭐 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직무 기술서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육을 받으셨으면은 역시나 기간, 역할, 상세 교육 내용 어떤 것들을 배웠고 요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교과 과정 내가 굳이 적을 게 없어서 교과 과정을 적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전공 교과 중에서 어떤 분야의 과목을 들었다 이걸 헤드라인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총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얼마나 학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수 과목들은 요런 과목들을 들었다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중요 과목 위주로 해서 뭐뭐 등으로 적어주시고 요걸 통해서 교육 성과 어떤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성과라는 건 특히 성적을 잘 받았던 과목들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학점을 갖다가 A 플러스 학점을 들었다. 이 48학점 중에서 32학점 A 플러스 학점 받았으면 굉장히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교육 성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걸 통해서 어떤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높은 티어의 경력부터 교육 경험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면접 시, 이 사람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코트라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3번. 보통은 요게 지원 동기가 1번인데, 요번에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3번입니다.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턴 지원 동기가 적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정규직 지원 동기처럼 나는 여기 정규직에 입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사하게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이런 걸 들 수가 없잖아요. 인턴이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부분은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기관 사업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무역이나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취업, 인재 유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관심이 있었으면 반드시 활동을 하겠죠. 내가 뭐 금융업에 관심이 있으면 은행 인턴이라도 지원을 해볼 거고, 아니면 이제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거 있으면 해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무역 사업과 관련해서 혹은 뭐 글로벌과 관련된 활동들, 꼭 무역으로 국한 지을 게 아니라 해외와 관련한 외국인과 관련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코트라의 유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코트라의 인터넷 지원하는 확실한 목적성이 있는가. 사실은 코트라 인턴을 하면은 다음 과정이 뭐죠? 당연히 무역이나 이 관계 기관을 이제 정규직 지원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커리어 목표가 뭐 무역 관련 사무원을 하는 건데 요 코트라에 지원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서 무역 사무원으로 최종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확실한 목적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실무 경험을 쌓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좋겠네. 이런 느낌이 들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무역 사무나 국제금융, 뭐 직업 속의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는가, 요걸 보여줄 수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입사업 부분은 나는 확실한 목표 직무가 있고, 이 코트라 인턴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장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지원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시를 볼게요. 플롯하고. 먼저 지원 동기 두 가지식으로 나는 무역이나 해외나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내 커리어 목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관심 가져오고 계속 역량을 향상시켜 온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관심에 대한 근거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고 어떠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커리어 목표는 최종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게 목표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데 코트라 인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역량을 향상시킨 후에 최종적으로 코트라 정규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무역 관련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지원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통상직이라는 직무 목표와 무역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커리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달려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코트라 인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맥락의 이제 지원 동기인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으로 무역 홍보 대사를 했다. 혹은 외국인과 관련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교내 실시하는 뭐 교환학생 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혹은 해외 인턴십을 한 적이 있다.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다. 이런 해외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은 요걸 적어주시면 되겠죠. 혹은 어학 관련해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커리어 목표가 이게 이제 입사 포부 부분이 되겠죠. 내 커리어 목표는 어떤 직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렇게 역량 개발을 해 왔는데, 자, 역량 개발을 해 왔는데, 입사 후에는 요런 역량을 향상시키겠다. 뭐 간략하게 정도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적고 그거와 더불어 코트라 인턴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인턴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내가 얻어가고 싶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요런 거 표현 좋죠. 뭐 인턴직 합격이 절실하다. 나는 이제 요런 그 역량은 채울 수 있는 자격증이나 교육 등은 계속해서 이수해 오면서 잘 쌓아 나가고 있고 지금 실무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트라 인턴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다. 이런 표현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코트라 인턴을 갖다가 해가지고 실무 경험을 더 해가지고 무역사무원 내가 목표로 하는 커리어 목표에 접근을 하겠다, 성장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트라의 정규직으로 입사해가지고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원 동기는 내가 꾸준히 관심 가져오고 노력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러이러한 활동했고 이러이러한 역량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입사 후에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코트라 인턴을 통해서 내가 코트라 인턴을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한데 실무 경험을 얻고 싶습니다. 실무 경험,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에 실무 경험까지 더하면 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성장을 한 후에 코트라의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코트라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나 절실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3번까지 다 써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